자,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오늘부터 기말고사 대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벌써 기말고사 공부 시작하셨죠? 시작했으니까 요 인강을 듣고 있겠죠? 착한 학생들 미리미리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 기말 때도 또 우리가 수학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어떤 프린트를 같이 해볼 거냐면 기말 B 프린트에서 4번 문제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연립방정식 처음 풀이부터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연립방정식 활용부터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얘는 지금 연립방정식 풀이죠.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z에 대해서 세 수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를 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 조건에서 A는 B는 C인 모양의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자, 편한 모양으로 해서 A는 B이거나 A는 C 또는 A는 C이거나 B는 C, A는 B 또 A는 C, B는 C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지금 3개를 해서 편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른지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그거를 여기에서도 그걸 적용해서 학생들이 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런 문제에서는 2단원에서 배웠던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분의 x의 값과 3분의 y의 값과 5분의 z의 값이 다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x 대 y 대 z의 b의 값이 2대 3대 5라는 거죠. 그러면 b의 값이 2대 3대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이러한 풀이를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b의 값을 우리가 a라고 표현을 하면 x는 2a, y는 3a, z는 5a 이런 모양으로 줄 수 있고 얘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어때요? a의 값이 금방 나오게 되죠. 얘네를 대입해서 슈슈숑 계산을 해주면 6a의 값이 12가 되니까 a가 지금 2가 나오고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은 금방 나오기는 하는데 x를 y를 z를 각각을 또 구할 필요도 없이 얘네를 모두 슉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10a가 나오죠. a의 값이 2니까 얘는 바로 20 이렇게 해서 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중간고사 볼 때 여러분들 시험에서 알고 있는 문제인데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들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다급하게 문제를 풀었던 그런 경험들 다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경우는 더 빨리 풀어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7번 부등식의 성질 이용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A, B의 조건, C, D의 조건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부등식의 성질을 모르는 학생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 성질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내는 그런 경우가 꼭 있죠. 그리고 지나고 나서 실수했어요. 그러면 이미 늦는다는 거. 자, 부등식에서는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자 여기에서 문제 같이 풀어보면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C의 대소 요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A에다가 A가 B보다 작고 똑같이 C를 더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C를 그냥 빼버려요. 부등식의 양변에서 C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면 A가 B보다 작다. 이거는 맞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어떻게 B를 빼버리면 양쪽에 똑같이 같은 B를 뺐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D보다 작다. C가 D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C-D, B-A 1, 2번처럼 똑같이 이거를 빼버릴 게 없어요. 더하거나 뺄 게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C에서 D를 뺐어요.
자, C에서 D. 작은 거에서 큰 걸 뺐기 때문에 얘의 부호는 당연히 음수. B에서 A를 뺐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얘의 부호는 당연히 양수. 그러면 얘가 더 크죠? 그죠? 뭐 얼마큼 큰지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똑같이 양변에 D를 더해버리면 되겠고, 그럼 남는 거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작다 그랬어요. A가 B보다 작고 둘 다 0보다 크고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에는 역수를 취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까지 이거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네요. A가 B보다 작으니까 역수를 취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자, 같은 부호일 때만 이거 성립합니다. 역수일 땐 부등호 방향 반대. 그 다음에 AC에서 B, D를 뺐을 때 0보다 작은가 확인해 볼까요? A가 C, B과 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은 거 2개 양수, 그다음에 큰 거 2개 양수 곱해서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게 되죠. 그럼 당연히 얘는 음수.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은 3개. 자, 29번 문제를 봤더니 서울역에서 지금 열차표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600명이 이미 줄을 서 있고요. 엄청나게 많이 서 있네요. 자, 그리고 매분 20명의 비율로 새로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창구가 한 개밖에 없을 때에는 1시간 만에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없어진다. 그랬을 때 단 5분 이내에 줄 서 있는 사람이 다 없도록 하려면 창구가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얘는 부등식의 활용이죠.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건 부등식의 활용이구나 라는 것까지 관련되는 단어를 알면 좀 편하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는 창구 한 개 가지고서는 1시간 만에 사람이 모두 다 없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창구 한 개에서 1분 동안에 몇 명의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표를 끊어줄 수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기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필요한 창구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창구 하나에서 1분 동안 표를 끊어줄 수 있는 사람 수를 A명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A의 값이 얼마인지 먼저 정확하게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늘어나는 사람 수 그리고 창구에서 해결되는 사람 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600명이 줄을 서 있고요. 그리고 1분 동안에 1분에 20명씩 계속 늘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몇 시간 했냐면 1시간. 1시간 동안에 1분에 20명씩 1시간 동안 계속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 곱하기 60분 이렇게 되는 거죠. 20명 곱하기 60분.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1분 동안에 A명씩을 60분 동안에 A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네가 지금 같아지면 모두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풀어주면 60을 다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60을 똑같이 나눠서 계산을 꼭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60을 나눠주면 10이 되는 거니까 1분 동안에 하나의 창구에서 총 30명씩 티켓을 끊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해결이 됐으면 문제에서 5분 이내에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없어지도록 할 거면 창구가 몇 개 필요하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필요한 창구의 개수 X개. 자, 이렇게 놓고 이것도 정확하게 현재 600명이 서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죠. 자, 그러면 현재 600명이 있고요. 5분 동안에 늘어나는 사람 수는 몇 명인가요? 20명씩 5분 동안에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1분 동안에 창구에서 해결이 되는 사람 수는 30명. 자, 그거를 몇 분 동안? 5분 동안, 5분 내에 없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한 창구가 몇 개? X개 이렇게 해서 세워주면 되겠고,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5분 이내에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모두 없어진다. 5분 이내에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모두 없어진다는 얘기는 창구에서 해결되는 사람 수가 더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크거나 같아야 얘네가 모두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얘네를 이제 해주면 700명 되는 거고 여기는 150x 되는 거니까 여기가 15, 70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죠? 4점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4점 얼마보다 x가 크거나 같다. 창구의 개수는 결국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5개 이상 있어야
5분 이내에 여기 줄을 서 있는 사람 수가 모두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프린트의 종류를 바꿔서 T092123 프린트에서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인터넷에서 어떤 자료를 다운받는 거에 대한 실생활에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뭐 자료를 다운받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죠. 벌써 온블루에서도 자료를 다운받아서 출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튼 자, 어떻게 되나 봤더니 초당 500kB의 속도로 파일을 받는데 총 60초가 걸렸다. 그런데 그 60초가 전부 다 파일 받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파일 받는 데 걸린 시간은 인터넷 접속 시간의 4배였다면 내려받은 파일의 크기가 얼마큼 되는지 그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선생님도 뭐 컴퓨터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건 굳이 컴퓨터에서 킬로바이트의 용량이 얼만큼인지를 알아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데 여튼 자료를 기억하는 그 단위 1킬로바이트는 2의 10제곱 바이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물어보고 있고요. 어떤 걸 물어봤나 봤더니 파일을 받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가 걸렸는지 알아야 1초에 500kB를 받으면 그 시간만 곱해주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고 문제가 괜히 긴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풀어줄까요?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고 지레 겁먹어. 괜히 문제에 겁먹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 그러면 파일을 받는데 걸린 시간은 접속 시간의 4배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접속 시간을 우리가 A라고 하면 파일을 받는데 걸린 시간은 4배. 그렇게 해서 60초가 걸렸다라는 거니까 결국 A의 값은 12초가 나오는 것이고 파일을 받는데 걸린 시간은 48초였다는 얘기예요. 48초. 48초 동안 내가 자료를 다운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12초 동안 접속을 해서. 그러면 1초에 500kB의 속도로 다운을 받았으니까 48초 동안이면 곱하기 500kB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 24,000kB가 되는 거고요. 여기 1kB가 2의 10제곱바이트가 돼 있어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바꾸라는 건가 역시 괜히 걱정했는데 저는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사실 문제를 풀 때 이거는 이용되지 않는데 이런 내용이다. 뭐 자료를 기억하는 용량이다 라고 설명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였고 결국 파일 받는데 걸린 시간만 구해가지고 500kB만 곱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부등식 문제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의 범위와 B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문제에서 A제곱 마이너스 B분의 5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제곱의 범위를 따로 구해주고 B분의 5의 범위를 따로 구해서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부등식끼리 이제 뭐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A가 2까지니까 학생들이 A를 제곱시켜주면 1 이상이고 4 이하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죠. 자, 이 문제는 그래서 풀어주는 거야. 제곱, A를 제곱시켰어요. 마이너스 1 이상이고 2 미만인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제곱을 해주면 음수를 제곱시켜주면 양수를 제곱시켜도 양수 그런데 제곱을 했을 때 딱 0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곱해서 제일 작은 수는 0이죠. 0. 그래서 요 사이에 0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걸 제곱했을 때에는 1 이상이다가 아니라 0 이상이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A제곱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A제곱 또는 절대값 A로 나와도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를 찾아줘야 되고요. 그러면 자 B분의 5니까 B분의 1부터 차근차근 얘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역수를 취해주면 B분의 1 역수를 취해주면 5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어때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선생님 아까 얘기했습니다. 양수일 때, 같은 부호일 때, 양수, 음수, 같은 부호일 때 역수를 취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5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작은 거를 먼저 써주는 게 좋죠? 자, 그렇게 해주면 B분의 5가 되고 5 이렇게 해서 B분의 5의 범위가 나왔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두 개를 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요거를 뺐을 때 얘네를 뺐을 때 범위
그러면 a제곱에서 b분의 5를 빼주면 0에서 1을 빼고 4에서 5를 빼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0에서 1을 뺄 수 있지만 0에서 5를 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0에서 5를 뺐을 때 더 작게 나올 수 있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을 때 제일 작게 나오는 거니까 0에서 5를 빼주면 마이너스 5, 4에서 1을 빼주면 그렇죠. 이번엔 이렇게 가야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죠. 자, 이렇게 해주면 3 이렇게 되는데 등호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0 이상인데 5 미만이에요. 그럼 빼면 들어갈 수가 없죠. 0에서 5를 5가 지금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마찬가지 4, 2 미만이 되는 거고 1 이상인데 4에서 1을 빼는 4는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뺐을 때 3은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이렇게 해서 a제곱 마이너스 b분의 5에서 주의할 거 좀 많네요. 제곱을 시켰을 때의 범위 한번 주의해 주시고 같은 부호일 때 역수를 취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자, 그리고 뺄 때 바로 빼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크로스로 빼주는 거. 자, 이제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역시 부등식 문제입니다. a 더하기 2bx 플러스 a-4b가 0보다 크다를 풀었을 때 해가 x 2분의 1보다 작다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문제, 여러분 개념원리에도 나와 있고 프린트에도 나와 있고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던 그런 연습 문제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 시험 볼 때도 이런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확실하게 우리는 맞을 수 있는데 풀이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의 해가 x가 2분의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요걸 이제 가뿐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a 더하기 2bx가 마이너스 a 더하기 4b보다 크다. 그리고 x는 a 더하기 2b를 나눌 거예요. 그런데 시험 때 바짝 긴장한 나머지 또 이렇게 한다. 선생님 아까 얘기를 했죠? 자, 나눴으니까 a 더하기 2b 양수처럼 생겼거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큰일 나요. 큰일 나. 자,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나눌 때 n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어? 자, 그럼 두 개로 나눠야 되나? 아니죠.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x가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x가 2분의 1보다 작다의 모양이 돼야 되는 거.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죠. 왜 바뀌었습니까? 얘를 나눴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a 더하기 2b가 음수이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되죠. 그러면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의 해가 똑같이 나와야 되고 동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요 값이 얼마면 되는 거야? 요 값이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a 더하기 2b 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4b의 값이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는 학생들 또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a 더하기 2b는 2, 마이너스 a 더하기 4b는 1 이렇게 해서 a 값, b의 값을 구합니다. 누가 그래? b의 값이 2분의 1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똑같이 지금 양변에 2a 더하기 2b를 곱해서 분수를 없애줘야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8b의 값이 a 더하기 2b가 되는 거니까 얘네를 추정 풀어주면 a는 2b 이렇게 해서 a하고 b의 값이 나오니까 몇 대 몇인지가 나오는 거지. A가 얼마, B가 얼마 이렇게 나와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 풀이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A가 2B가 됐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여기다 갖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A 더하기 2B가 0보다 작으니까 A 자리에 이걸 넣어주면 2B 더하기 2B가 0보다 작다가 되면서 B가 0보다 작다라는 이런 조건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A는 이 B를 내가 풀려고 하는 이 부등식에다가 그대로 이제 넣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할게요. 그러면 A 자리에다가 이 B를 넣어주면 4B-3B니까 bx 그리고 이 b를 넣어주면 플러스 8b가 0보다 작다. 자, bx는 마이너스 8b보다 작다. 양쪽에 똑같이 b를 나눠주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죠. 자, 나눠주면 b는 마이너스 8. b가 분명히 음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b가 여기에서 이렇게 생겨 있다고 양수라고 판단하지 말 것. 자, 주의할 거 많아요. 요거를 풀었을 때
이 해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A 더하기 2B, X의 개수의 부호가 음수라는 거를 정확하게 확인해 놓고 그러고 나서 얘를 풀어서 A하고 B의 값이 몇 대 몇인지 알아낸 다음에 요 부등식 그대로 풀어주면 되고 나눌 때 꼭 주의를 해줘야 돼요. 나눌 일이 생겼어. 그럼 얘가 양수야 음수야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22번 드디어 이제 1차 함수 문제가 나왔네요. 지금 방정식하고 연립방정식 활용하고 부등식 나왔었는데 함수 문제 나와 있어요. 자, 직선 y는 3mx -m 플러스 4가 x의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y가 항상 양수가 되는 m의 범위를 구하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건 학생들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른 채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뭔지 이 범위에서 y가 항상 양수가 되는 자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걸 그림을 그려서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림 간단하게 조그맣게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일 때 요 범위 안에서 x가 요 범위에 있을 때 직선이 항상 y의 값이 항상 양수가 되는 y가 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함수값이 항상 양수가 되는 m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m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0보다 클 때는 얘가 항상 양수가 되는 거니까 자 요렇게 올라가게 나오거나 또는 요렇게 이 경계가 중요한 거죠. 자 요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m이 0보다 작을 때 n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m이 0보다 작을 때는 직선이 지금 감소하는 모양 나와야 되니까 이 범위에서 반드시 양수가 될 거면 직선의 모양은 자 이렇게 아예 붕 뜨게 나오던가 요 사이에서 아예 이렇게 붕 뜨게 나오던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와도 되는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함수값을 이용해서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반드시 0보다 크면 되겠는데 마이너스 1에서 0을 포함하게 지나가도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부터는 다 양수가 되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항상 양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 n은 0이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걸 꼭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1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두 개를 다 할 필요 없고 0보다 크건 작건 간에 마이너스 1의 함수값과 1의 함수값이 모두 0보다 큰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이 포함 안 되니까 이건 어차피 포함 안 되니까 여기 지금 동그라미잖아요. 그럼 여기서 0을 걸쳐도 여기서 넘어가는 것부터는 전부 다 양수가 된다.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함수값 이용해주면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m 플러스 4가 0 이상이다. 자, 풀어주면 m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네요. 그리고 자 1의 함수값 해주면 3m-m 플러스 4도 역시 0 이상이다 해주면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m은 2까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25번 문제 같이 볼게요. 역시 함수 문제네요. y는 x-2와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의 교점이 제1사분면에 있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기울기를 지금 응용하는 문제에서 많이 다뤄봤던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면 교점이 제1사분면에 있다라는 거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절편 첫 번째 거는 절편이 x절편이 2, y절편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하고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y는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의 그래프 x절편은 a분의 3, y절편은 a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하고 두 개의 직선이 반드시 1사분면에서 만나야 돼요.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할 거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를 지금 직선이 이렇게 되면은 1사분면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때? 자, 여기서 얘를 지나면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직선하고 평행할 때 y는 x-2라는 직선하고 평행하게 주어져 있으면 만나지 않죠. 교점이 1사분면이고 2사분면이고 어디에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도록 할 거면 평행하는 것보다 직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면 어느 순간에 가다가 만날 수 있어요. 어디에서? 1사분면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평행한 직선보다 더 완만한 모양이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사분면에서 만날 수 있는 경계는 x절편. 자, 여기서 이렇게 직선 나올 때 이런 모양의 직선이 되는 것보다는 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프가 더 완만해지면 둘 다 완만해지는 거네요. 자, 더 완만해지면 1사분면에서 얘네가 지금 반드시 교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행한 거보다 더 완만한 거 x절편이 지금 같을 때보다도 역시 더 완만한 거 해서 기울기를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a의 기울기, 자 평행할 때 볼게요. 마이너스 a가 1보다 더 완만해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a가 지금 양수가 되면서 완만한 거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더 기울기가 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에서는 더 작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나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될 때의 기울기는 금방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더 완만해지는, 음수에서는 완만해지는 거는 더 커지는 거죠. 절대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완만해지는 거. 그러면 얘가 더 커진다 해서 기울기를 정확하게, 기울기의 특징, 절대값이 클수록 기울기는 급해진다라는 걸 정확히 생각해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또 a가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a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고요. 또 교점이 일사분면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교점의 좌표를 직접 구할 수도 있죠. 교점의 좌표를 구해서 얘네를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두 가지 풀이를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두 개의 교점을 구해내기 위해서 y는 x-2,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 같다라고 연립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a 더하기 1의 x의 값은 5가 돼서 x의 값이 a 플러스 1분의 5가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 x 구해놓고 그 다음에 또 y를 어떻게 할까 막 그러는데 여기 x가 a 플러스 1분의 5니까 이 x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y는 a 플러스 1분의 5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통분해서 얘네 계산해줬더니 a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2a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x, y 값을 구해놨고 교점이 1사분면 x좌표 양수, y좌표 양수, 그거 이용해주면 되죠. x좌표가 양수가 될 거면 분자가 이미 양수니까 a 플러스 1이 양수이고요. 여기에서 이 x좌표에서 분모가 양수 나왔으니까 분자인 3-2a도 양수 이렇게 해서 교점만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면 요 사분면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래프에서 기울기 정확하게 또 해석할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하는 게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T072124 프린트 종류를 바꿔서 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A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집합 B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얼른 풀어주고 무슨 의미인가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A를 여기를 풀어주면 지금 X가 A 플러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B를 풀어주면 50 미만의 두 자리 소수, 그러면 1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47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거 중에서 얘네들의 교집합을 했을 때 원소의 개수가 5개만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집합, 지금 A집합도 자연수 A 더하기 3보다 작은 X값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교집합이 5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50 미만의 두 자리 소수 중에서 5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앞쪽에서부터
5개, 11, 13, 17, 19, 23 이렇게 5개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x가 얼마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걔네가 모두 다 포함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15보다 작다라고 하면 얼른 느낌이 안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x가 15보다 작다고 하면 얘하고 교집합을 해주면 11과 13 두 개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11, 13, 17, 19, 23이 꼭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는 소수인 29는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23까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x가 얼마보다 작다? 23보다 작으면 23이 안 들어가죠. x가 24보다 작다. 그리고 50 미만의 소수 다 해주면 같이 겹치는 거는 5개. 그리고 25보다 작아도 되고 26보다 작아도 교집합은 이렇게 되는데 29가 포함되면 안 되니까 x는 29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29는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3이 24이거나 a 플러스 3이 29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a가 21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여기서 m이라고 했죠? 스몰 m. 그리고 최대값은 29가 되는 거니까 26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26번에서는 부등식 연산 문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나눗셈이에요. 아까는 뭐 역수도 취해봤고 뭐 곱하는 것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여기에서 나눗셈 그러면 여기 a분의 1 곱하기 b 역수를 취해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 풀이는 아니고 이걸 빨리 나눗셈을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분의 b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서 지금 a분의 b를 해줬을 때 아까는 자 이렇게 하고 또 대각선으로도 해보고 했어요.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2, 1분의 2 이렇게 했을 때 또 2분의 마이너스 2, 2분의 2 이렇게 했을 때 얘네가 꼭 특별하게 여러분 방법이 있지 않아요. 부등식의 연산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있죠. 1과 마이너스 2, 1과 2. 2와 마이너스 2, 2와 2 얘네를 해서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것만 재빨리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주면 마이너스 2가 제일 작고 1분의 2를 했을 때 2가 제일 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2나 2분의 2는 해당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입장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화관에 학생 입장료가 5,0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30명 이상이면 10%를 할인해 주고요. 그리고 100명 이상이면 20%를 할인해 준다라고 할 때 30명 이상 100명 미만일 때 100명의 단체 입장료를 지불하는 게 더 유리한 학생 수는 몇 명부터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문제는 해석이 되시죠? 30명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10% 할인은 받는데 차라리 그냥 우리가 100장을 사면 20% 할인을 받는 게 10% 할인 받아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금액이 적게 나오면 그거 우리가 100장 사지 굳이 이거를 뭐 85장 주세요, 뭐 70장 주세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생 수 구하려고 하는 학생 수 x라고 두고 부등식을 세워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 30명 이상이면 이미 10% 할인을 적용받는 거니까 입장료 5,000원에서 5,000원에서 지금 X장을 사는 건데 그거를 몇 장? 자 10% 할인 받는 거 여기다 먼저 할까요? 10% 할인을 받는 거니까 1 마이너스 100분의 10 해서 10분의 9 요거는 이제 금방 간단히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영화표를 X장을 산다는 거죠. 5,000원짜리를 10분의 9만큼의 돈을 주고 X장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100장 단체권을 살 거면 5,000원권을 20% 할인을 받아서 그거를 100장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얘가 금액이 더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저희 100장 주세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이런 문제 여러분 풀어봐서 알겠지만 굳이 이거를 5,000원하고 약분할 이유는 없죠. 여기에서 5,000원과 5,000원이 같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입장료가 5,000원이건 7,000원이건 8,000원이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약분이 되는 그럼 이제 x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10을 똑같이 곱해서 해주면 x는 9분의 800보다 크다. 간단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정수값은 나오지 않지만 계산해주면 88점 얼마보다 크다 나오는 거니까 x는 89. 89명부터는 저희 그냥 100장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계산을 했을 때 여기가 정확한 정수값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가 90보다 크다. 그럼 답을 쓸 때에는 91명 이렇게 써야지 90보다 큰 학생 수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정확하게 91명, 뭐 또 89명 이렇게 정확한 학생 수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28번은 이제 정수해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개의 이 부등식을 풀었어요. 이 연립부등식 풀었을 때, 이 n의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5개 이상 10개 미만이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정수해가 몇 개가 된다라는 문제는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거는 다 잘하니까 거기서 더 응용을 시켜가지고 5개가 아니라 10개도 아니고 5개 이상 10개 미만이 되는 그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정수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나와도 해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죠. 문제를 외우지 말고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이렇게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가볍게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연립부등식을 간단하게 풀어줘야 되겠죠. 첫 번째 거 풀어주면 2x가 4k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가 2k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나오고요. 얘네 풀어주면 4x가 14보다 작다 나오네요. 그러면 x는 2분의 7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자, 두 개를 풀어줬으면 이제 이런 문제는 그냥 해결 안 된다 그랬어요. 수직선을 그려서 정수가 5개 이상 10개 미만이 되는 수직선을 그려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 2분의 7보다 작다. 그러면 요거보다 작은 거에 정수가 지금 포함이 되는 거는 3부터 포함될 수 있잖아요. 자, 5개를 일단 넣어야 되니까 3, 2,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5개. 이 5개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5개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면 5, 6, 7, 8, 9, 10개. 10개 미만이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은 포함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지만 얘가 10개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포함되면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은 포함되지 않고 정수가 마이너스 1까지는 반드시 포함되고 최대 마이너스 5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2k 플러스 2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2k 플러스 2가 얘를 반드시 딱 5개가 되는 걸 정확하게 구해주면 돼요. 5개가 될 거면 2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자, 2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까지 포함되면서 5개. 그리고 얘가 지금 2k 플러스 2가 여기 다 나와도 되는데 요거까지 포함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6보다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도 되고 마이너스 5보다는 뭐 커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6이 포함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6보다는 크다. 이렇게 해서 2k 플러스 2의 범위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얘를 해줘야 돼요. 얘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얘까지는, 그리고 얘네들은 선택 포함돼도 되고 되지 않아도 되고, 마이너스 6은 절대로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2k 플러스 2의 범위는 여기 사이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해가지고 k의 범위 요거 1차식 푸는 거랑 똑같이 풀어주면 되죠. 앞에 거 둘, 뒤에 거 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똑같이 2를 빼서 마이너스 8, 똑같이 2를 빼서 마이너스 3이니까 2를 똑같이 나눠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이제 기출 프린트 C로 바뀌었어요. 자, C 프린트에서 11번 문제를 봤더니 A에서부터 B까지 전체 거리가 120km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지금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A에도 방송국이 있고 B에도 방송국이 있고
두 개의 방송국 사이에 120km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에서는 A 방송국은 주변 60km까지 방송을 다 들을 수가 있고요. B 방송국에서는 주변 40km까지 방송을 다 들을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자, A에서 B로 지금 자전거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자전거가 시속 40km로 출발을 했을 때, 방송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시간대는 출발하고 나서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문제는 지금 굉장히 길게 나와 있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만 하면 풀이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전체 거리가 120km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A에서부터 B까지 전체 거리가 120km인데 이 A 방송국에서는 주변 60km까지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B 방송국에서는 주변 40km까지 방송을 다 들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A 방송국에서 나오는 방송은 요 지점까지는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B 지점에서 나오는 방송은 여기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출발했을 때 계속 들리다가 여기 오면 여기까지는 들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리죠? 전혀 안 들리다가 계속 가서 요 지점에 띡 도착을 하면 여기에서부터 다시 B 방송국에서 나오는 방송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방송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시간대는 어디? 거리는 어디냐면 여기죠. 요 사이에서는 전혀 방송을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120km라고 했으니까 요 사이 거리는 20km. 자, 20km 내에서는 전혀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거고, 들을 수 없는 시간대에 출발하고부터 X시간이라고 이렇게 놔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 A에서부터 요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속력분의 거리.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X가 여기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요거 초과 요거 미만인 사이에 방송을 들을 수가 없어서 A는 출발하고부터 1시간 30분 초과 2시간 미만인 사이에는 전혀 방송을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1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Y는 AX-B의 직선이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X-B의 그래프를 보고 A의 부호, Y절편인 B의 부호,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는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보기들을 봤더니 A 곱하기 A 플러스 B, A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부호, A 마이너스 B의 부호를 판단해서 이제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여기 지금 먼저 재빨리 A가 지금 기울기 0보다 작으니까 A는 0보다 작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절편 마이너스 B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는 0보다 큰데 1보다 작은 쪽에 있기 때문에 부호할 때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고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용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도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B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 B의 부호는 마이너스 1부터 B가 0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A 플러스 B의 부호와 A 마이너스 B의 부호는 함수값 이용해서 찾을 수 있었어요. A 플러스 B라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1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 점들을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거든요. X가 1일 때의 요 함수값은 얼마가 되는지 X가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A-B가 나오게 되죠. X에 1을 대입해주면 A-B가 나와서 얘가 지금 A-B의 값이 되니까 A-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A-B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A-B가 0보다 크니까
a 플러스 b, 음수 다 나누어주면 a 플러스 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a의 부호 나와 있고 b의 부호 나와 있고 a 마이너스 b의 부호, a 플러스 b의 부호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a 곱하기 a 플러스 b, 또 a 곱하기 a 마이너스 b, a 음수, a 플러스 b 음수 같이 곱해주면 양수 나오는 거, a 마이너스 b도 음수. 그러면 음수 곱하니까 역시 얘도 양수. 이렇게 해서 확인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a의 부호, 기울기와 y 절편을 이용해서 요 각각의 부호만 찾아내는 거는 금방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점들이 나와 있으면 그 점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이용해서 이 값들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기말 C 프린트의 25번 문제를 봤더니 포도당 주사를 맞는다 그랬어요. 포도당 주사를 맞는데 1분에 2ml씩 X분을 맞았고 1분에 3ml씩 Y분을 맞았더니 주사를 다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그래프가 이 모양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군요. 여기에서 얘네를 할 때 학생들이 문제가 해석이 안 돼서 이게 무슨 얘기야? 2ml씩 X분을 맞고 3ml씩 Y분을 맞았다는 게 대체 뭘까라는 얘기인데, 전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라 그랬냐면, 이 포도당 주사를 맞는 거에 해당하는 관계식이 이렇다, 그래프가 이렇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프를 봤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세울 수 있잖아요. 얘가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 x 그리고 y 절편은 200이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200이다.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포도당 주사가 당연히 시간이니까 x의 범위는 0부터 300까지, 또 y의 범위는 0부터 200까지라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눈치 빠르게 빨리 직선의 식은 세웠는데 무슨 의미로 이게 나온 걸까라는 해석하지 못한 채 일단 풀이를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해석을 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ml씩 x분이니까 2x분 이렇게 되는 거고, 3ml씩 y분이니까 플러스 3y분을 했을 때 전체 포도당의 양이 나오는 거예요. 한 통에 들어있는 포도당 양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지금 보면 그래프 상에서 지금 요 점 x가 300일 때 y가 0, 그러니까 y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 x 혼자만 넣었을 때 300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ml씩 해서 300분이 걸릴 거면 600이죠. 600ml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 x가 0일 때 y는 200, y 혼자서 3ml씩 200분을 넣어줬다는 얘기니까 역시 600. 자, 이거 두 개 어때요? 식 같죠? 얘는 3 곱해가지고 정리해주면 두 개씩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결국은 그 의미이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자, 문제 풀이 갑니다. 주사액은 600ml 맞았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 맞는데 4시간이 걸렸다면 여기에서 각각 2시간, 2ml씩 2시간 맞고 3ml씩 2시간을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요거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2x 플러스 3y는 600인 거고, x분과 y분을 모두 더해서 4시간이니까 240분이 걸렸다. 이렇게 해서 x와 y를 각각을 구해줬더니 x도 2시간, y도 2시간, 얘도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ml씩 3시간을 맞았다면 그랬어요. 2ml씩 3시간을 맞았다는 얘기는 여기 관계식에서, 여기 나와 있는 관계식에서 2 곱하기 3시간이니까 180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3y를 했을 때 여기에 총 600을 채워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네를 풀어주면은 여기가 360이 되는 거고 240이 되는 거니까 y가 지금 얼마가 나오는 건가요? 240이 되면은 80분 나오게 되는 거죠. 80분. 그렇게 되면은 80분이면 1과 3분의 1시간. 자, y는 1과 3분의 1시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80분이니까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3시간에다가 1과 3분의 1이면 4와 5분의 1시간. 아니죠. 이거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고 문제가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주면 되겠어요.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600은 0이다. 요거 같은 거니까 일단 얘도 패스. 그 다음에 3ml씩 3시간이 걸렸다 그랬어요. 3ml씩 3시간이 걸렸으면 요거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3ml씩 3시간이면 2x 플러스 3 곱하기 이번에는 180을 해서 600이 되는 거니까 540분 넘어가면 60분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1시간 이렇게 되나요? 30분이군요. 30분. x는 30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전체 걸린 시간은 3시간 30분 맞았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얘만 옳지 않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그리고 여기 직선의 식이 나와 있다면 그 직선의 식을 재빨리 구해서 문제에서 의미하는 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해석을 해도 되겠고요. 자, 포도당 주사를 보니까 여러분 또 공부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병원 가서 링거 맞는 일이 없도록 체력 관리 잘 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